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예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미국은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한 혐의인데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가 관심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피의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막바지 늦더위는 여전합니다. 무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러나겠습니다. 9월의 끝자락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목요일쯤엔 18호 태풍 크라톤이 국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9월 한 달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5도까지 치솟아 9월 기온으로 8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도 전남 완도가 30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제18호 태풍 크라톤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모레 수요일쯤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주 후반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변수가 많아 태풍의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 동해 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남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낮 최고 기온만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등 기온이 급변하면서 노약자 등은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예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인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중동의 반이스라엘 조직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빨간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도시를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이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전투기 등 수십 대의 항공기가 예멘의 호데이다 발전소와 항구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부터 한 주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집중 공습한 이후 예멘으로 시선을 돌린 셈입니다. 이번 공격은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srael has every right to remove this threat and return our citizens to their homes safely.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Israel yearns for peace.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난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 등 지휘관 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결사항전을 다짐했고 이란 역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미국 역시 추가 병력 배치를 포함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동 리스크는 한 달 남짓 남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제거 이후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상공에서 공습을 이어가는 동시에 북부 국경 지역엔 대규모 병력을 직결시키며 사실상 지상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면전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미국 역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군사 태세를 역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contingency of additional forces in the region right now to help us with any possible contingencies that might come up. 하지만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주요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Israel's operation. We had no advance warning. 미국의 끈질긴 휴전 촉구에도 이스라엘이 이른바 미국 패싱으로 답하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all-out war in the Middle East be avoided? It has to be. We really have to avoid it. But we're working like hell with the French and many others.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개적으로 휴전 협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는 등 이른바 중동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판세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교생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는데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 이번엔 얼마나 구형할지가 관심인데요. 당장 다음 달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인물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부탁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증을 요청받은 걸로 지목된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짜깁기 녹취록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계속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맞서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사가 구형량을 밝힙니다. 만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부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이르면 오늘 제의 요구권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4일 금요일이어서 이번 주는 거부권 전국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가 논란입니다. 여당에선 국기문란이라며 반발이 계속됐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이 논의한 건 아니라면서 의원들에게 거듭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 의원은 개별 의원의 합법적인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는 강두구 의원의 개별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 문제는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의 일부 활동들이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발언처럼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말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적인 탄핵 선동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행사를 트집 잡는다며 반드시 탄핵을 만들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강 의원은 행사를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다며 개별적인 의정 활동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또 다른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범죄에 대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지난 3일 정청래 의원은 같은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엔 성범죄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어기면 성범죄자가 되는 거냐, 무차별 감청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들 이어졌는데요.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통신 제한 조치는 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이미 여러 범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차별 감청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엔 두 법안에 각각 3만 건, 14,0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해 던진 인신공격이 논란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위스콘신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Kamala was born that way. She was born that way.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의 국경 정책을 비난하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인신공격에 대한 대응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영감 대신 어둠만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내에선 정책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I just think she's crazy liberal. I don't question her. Bu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hetoric? I just think the better course to take is to prosecute the case that her policies are destroying the country. They're crazy liberal. 뉴욕타임즈는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면서 위스콘신에서 49% 대 47%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한 항구에서 놀라운 기상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홍콩 천문대가 올린 영상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28일 홍콩의 대표 관광지인 빅토리아 항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흰 연기와 함께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하늘로 용이 승천하듯 기둥은 구름 위로 사라졌습니다. 홍콩 천문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1959년 기상 관측 이후 항구에서 용오름이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서 용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멀리서도 뚜렷하게 회오리가 보입니다.
용오름은 지표면의 따뜻한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가 만나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국지성 저기압 현상입니다. 다만 65년 만에 발견된 홍콩의 용오름에 기상이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손님은 줄고 자영업자들은 지난 여름 에어컨 틀기조차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1년에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기준도 완화했고 오늘부터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8평 남짓한 상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한 지 10년째. 각종 물가는 치솟고 학생은 점점 줄고 있어 코로나 유행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월세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뿐만 아니라 애들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요. 스케치북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라도 아껴보려 한창 더울 때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못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을 때나 그럴 때는 안 트니까 그냥. 아이들이 없을 때는 조금 줄이고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꼭 끄고 아이들 있을 때는 켜고. 정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 지원 금액은 870억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34.5%만 집행됐습니다. 지원 기준으로 삼은 연 매출액이 너무 낮은 데다 신청 절차도 복잡한 게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을 이달 초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화 상담실도 함께 운영합니다.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말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은 쉽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자기 가방을 칼로 뜯어놓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인을 속이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물건을 둘러보던 검은 옷 남성, 뭔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남성이 산 건 눈썹 면도칼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인근 화단 옆에 섭니다. 면도칼 포장은 버리고 칼을 쥔 손으로 가방을 뒤적입니다. 잠시 뒤 숲을 아래 칼도 버리고 사라집니다. 얼마 안 돼 다시 돌아온 남성, 버렸던 칼을 주워 들고 다시 가방을 뒤적입니다. 가방 바닥을 찢고 있었던 겁니다.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기로 한 날 돈이 없자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벌인 짓입니다. 채권자 앞에서 가방이 찢어지는 거를 보여주면서 본인은 이제 그때서야 안 것처럼 소매치기 당했다고 연기를 한 거죠. 지인이 의심할까 지하철에서 가방이 찢겼고 7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신고도 했습니다. 상황만 모면하고 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담당 형사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도 좀 겁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 집요하게 CCTV를 뒤졌고 소매치기 대신 자작극을 벌이는 남성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16일 동안 약 100여 대를 분석했는데요. 소매치기 범행 특성상 신고자에게 밀착하거나 붙는 사람이 CCTV로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이죠. 프로야구 5위를 결정하는 SSG와 키움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오늘 열립니다. SSG가 이긴다면 KT와 공동 5위가 되는데 이럴 경우 역대 최초로 프로야구 5위 결정전이 열립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SSG는 키움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이 한 경기에 올해 농사 전체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SG가 승리할 경우 KT와 공동 5위로 올라섭니다. 똑같이 72승 2무 70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면 사상 최초 5위 결정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상대 전적에서 11승 4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SSG. 시즌 10승 3패, 키움을 상대로 3승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인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키움은 선발로는 처음 등판하는 프로 2년차 윤석원을 예고했는데요.
경기 초반의 흐름이 승부를 결정지을 확률이 높아 SSG는 가을 야구 이상의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를 위한 희망을 이어왔던 SSG. 과연 마지막 게임을 잡고 10월에도 계속 야구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순위는 아니지만 기록 도전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기아 김도영의 40홈런 40도루 마지막 도전인데요.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나온 시즌 38호 홈런 이후 4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김도영이 상대 타율 4할 3푼 4리, 홈런 4개로 강했던 NC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오늘입니다. 김도영이 과연 극적인 기록 달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서울이 28도, 전남 완도가 30도까지 오르며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늦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물러가겠습니다. 아울러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현재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수요일 7시 반에 다시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